안녕하십니까. KB 새로운 뉴스 특보 신민영입니다. 최근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국세청이 원천 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 기자. 네, 2018년 A금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일부 개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99%의 세율로 징수하여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가 차명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차명 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5.4%로 징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관계자와 인터뷰해봤습니다. 이자 소득을 99% 징수한다는 것은 거의 100%죠. 아니, 고객에게 세금을 100%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차명 계좌니까 99% 징수하라고 했다는데, 아니, 설령 차명 계좌라도 처음에는 본인 실명으로 계좌 개설하니까 따지고 보면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비실명 계좌는 아니죠. 차명이 곧 비실명이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금융기관 입장도 당연히 난처하죠. 고객이 차명 계좌로 쓸 계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99%로 징수한다고 세금 걷으면 고객 항의가 엄청나겠죠. 다행히 이번 판결에 이겨서 세금을 99%안 걷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A금융기관은 고객 계좌에서 99%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 것에 한시름을 덜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금융기관이 국세청과 99% 원천 징수를 놓고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원천 징수는 곧 투자자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차명 행위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 과세사항 논란이 점차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임시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금을 99%로 낸다면 거의 몰수라고 봐야 할 텐데요. 국세청은 무슨 근거로 차명 계좌에서의 이자 소득을 비실명 소득이라고 판단했는지 세무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 판결은 2021년 12월 고등법원에서 금융기관이 승소한 사례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차명 계좌는 비실명 계좌다라고 정의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저희 금융기관에게 과세를 했었는데 과연 차명 계좌가 비실명 계좌가 맞느냐라고 맞붙었던 내용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되면서 과거 무기명이나 가명 등으로 이렇게 개설할 수 있었던 금융계좌를요, 실명으로만 개설하게 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비실명으로는 금융계좌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가 실명계좌를 차명계좌로 활용을 하면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실명으로 개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차명계좌로 알 수 있다고 해도 말씀드리지만 과연 비실명 계좌로 봐야 하는지는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 고객의 소득에 대해서 99%라는 거의 몰수에 가까운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이거 매우 부담스러울 그럴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번 판결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원천 징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게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각종 소득세와 증여세 부담뿐만 아니라 이게 세법상 40%에 가까운 중과산세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탈세 행위로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명 투자자에게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차명 계좌로 계속 거래하는 것은 과세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걸리면 가산세만 최대 40%까지 부과한다니 안 걸리길 바라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민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